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신청하실 때 필요하신 증명인데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신원증명, 나이증명, 거주지 증명. 그리고 신원증명은요, 포인트 시스템으로 하니까 그 여러 서류, 그러니까 여러 증명 서류를 모아서 6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중 한 가지는요,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요, 그 이후에 바로 본인 소유 차량의 등록이 가능해요. 그 정식 운전면허증 기다리지 않으셔도 바로 임시만 받으시면은요, 바로 등록 레지스터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참고로 하실 거는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요, 반드시 번역 후 번역자 확인을 받으시고 그 서류를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저희 제일 흔한 신원 증명의 예를 드려놨거든요. 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거 4점이고요. 기간이 만료된 노동허가증 또는 영주권 그거는 2점이고요. 한국 운전면허증 그것도 4점. 근데 이거는 기간이 만료된 지 2년 미만이라도 그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뉴욕시 신분증 IDNYC 아니면은 그 비슷한 지역 정부 발행 신분증은요. 이거는 1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저기 보이는 세 가지 별 펼쳐 있는 세 가지는요. 나이 증명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IDNYC는 나이 증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세요. 그리고 사진이 없는 서류도 신원 증명이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그 선생님들께 드린 종이에 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흔한 것들을 저희가 뽑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 가셨다가 성적표를 아직도 있으시면요, 1점이 그것도 1점이고요. 국세청 세금 관련 자료 그거는 tax transcript, tax return이 아닌 tax transcript 아니면은 ITIN 발급 증명서 그것도 1점. 외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결혼 또는 이혼 기록 그것도 2점이고요. 신청인의 이름으로 받은 미국에서 있는 법원 발급 서류, 그러니까 어떤 분을 고소하셨던가 고소를 당하셨던가 그래서 그 서류에 성함이 적혀 있으시면요, 그것도 1점이고요. 공과금 납부서 아니면 다른 유틸리티 빌, 핸드폰 매달 빌 받으시는 거 아니면 전기세 매달 빌 받으시는 거 그것도 1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를 섞어 모이셔서 가지고 6점이 되면은 그때는 신청 가능하신 거예요. 신용카드, 그러니까 체크카드, 데비카드, 은행 입출금 내역서 이런 것들은요 다 1점인데요. 우리은행 크레딧 신용카드도 있고 은행 내역서도 있다. 그럼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는데요.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있고 뱅크 오브 호프 은행 내역서가 있다. 그거는 두 개 둘 다 쓰실 수 있고 그거는 2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영사관 신분증도 4점인데요. 이거는 지금은 여기서는 여기 대사관에서는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런 비슷한 법이 통과됐을 때 LA 영사관에서 영사관 신분증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권센터에서도 이렇게 뉴욕에서 해달라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소셜카드 있으시면 그것도 2점이고요. 미국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학생증과 공식 성적표 그것도 2점이에요. 그리고 한국 출생증명서, 그러니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거는요 0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유효한 나이 증명서로 증빙이 돼요. 예. 그리고 나이 증명 신분 증명을 하고 또 거주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거주지 증명은요 그 증명 서류가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름과 뉴욕 주소가 적시된 다음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증빙서를 한 가지를 제시를 하는 건데요. 저희 생각으로는요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서류를 많이 하셔서 DMV에 가신 다음에 그냥 거기서 이건 안 된다면은 더 다른 서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거기서 제일 흔한 거는요. 미국 은행 입출금 내역서, bank statement, IDNYC, 임금 지급 기록서, pay stub, utility bill, 임대 계약서, rental agreement, 그리고 사회보장 혜택 수혜 기록 이런 것들 선생님 성함이랑 뉴욕 주소가 있으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대부분의 서류는요 신청 시점 기준으로 발행 1년 미만이어야지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가능한 다수의 증명 자료를 구비를 권고 신원, 나이와 거주지,
유효한 증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가능하면 많이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가신 다음에 가시면은 더 좋을 거라고 저희가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흔한 예를 들어가지고 할 건데요. 그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유효한 여건이 있다, 노동 허가증 만료된 게 있다, 그리고 유틸리티 빌, 전기세 빌 나온 게 있다. 그거 세 가지만 있어도요. 지금 신원과 나이 증명도 됐고 거주지 증명도 됐고 4점 플러스 2점 플러스 1점 이거는 7점이니까 이거 세 개만 갖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혹시 그 여건은 없고 재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은요. 근데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다. 그러면요. 한국 운전면허증 그거 번역본 그거랑 뭐 다른 증명서를 그러니까 저기 은행 입출금 내역서랑 ID NYC를 갖고 가시면요. 여기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신원과 나이 증명이 된 거고요. 4점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해서 6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권도 없고 한국 운전면허증도 없다. 지금 현재 그리고 발급도 못 받는 상태이시고 그러시면요. 그때는 조금 더 어렵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가능해요. 예를 들어 ID NYC 저기 1점 그러니까 신원 증명은 됐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는 증명이 안 되지만 그 한국 출생 증명서는 나이 증명은 되고 신원은 미증명이니까 그래도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신원과 나이 증명은 됐지만은 지금 1점 플러스 다른 서류 여러 가지를 갖고 오셔가지고 5점을 만드시면요. 지금 6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여건 없이도 신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은요. 소셜 번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소셜 번호가 지금 지금 소셜 번호가 없다. 소셜 번호랑 카드가 있다. 그리고 소셜 카드 번호는 있지만은 카드는 분실했다. 그러니까 소셜 번호가 지금 없으시면요. 그러니까 번호가 한 번도 발급된 적이 없다. 그러면요. 그냥 DMV 가셔가지고 소셜 번호를 미보유했다는 서약서 양식 그러니까 진술서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를 사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소셜 카드가 있으시면은 그거를 갖고 가시면은 그거 포인트 2점 되는 거고요. 소셜 번호는 있는데 카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가셔가지고 소셜 번호만 제공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소셜 번호가 없을 때 진술서 사인해야 되는 거는요. 그 DMV에 가셔가지고 DMV 차량국 직원 앞에서 사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성하고 가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주면은 그냥 빠르니까 작성하는 거는 거기서 작성하시고 사인하시면 돼요. 자주 받는 질문은 합법 신분이었을 때 소셜 카드를 취득했으나 서류 미비 신분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이거는요. 소셜 번호는 한번 받으시면은 영원히 선생님 거세요. 지금 합법 신분이 아니시더라도 그거는 선생님의 번호이고 그 번호는 꼭 법에 따르면요.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실 때 제시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 많은 한국 다큐멘트는 영어로 통역이 안 된 게 많은데요. 물론 여권은 영어로도 다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해당되진 않지만요.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기본 증명서 그리고 한국 은행 내역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한국 은행 내역서도 원 포인트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역하고 싶다 그러면요. 비영어 자료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해서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쉬워요. 번역은요 꼭 영사관이나 대사관 가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증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해야 되는 거는요. 번역본은 반드시 원본 한글본의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단어마다 꼭 빼지 않고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번역본은 certify라고 되고 그 번역을 한 사람이 이렇게 사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는 사실적으로 번역을 했다. 이런 진술서. 예,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신청이 영어랑 한국어가 능숙하면요.
본인이 직접 번역해서 제출해도 되지만은 그냥 끝에 이렇게 이런 비슷한 언어로 적으셔가지고 타입하셔가지고 사인을 하셔야 돼요. I certify that I am familiar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nd have made the above translation, blah blah blah. I hereby certify that the same is true and completed translation. 그냥 이렇게만 쓰시고 사인 날짜 쓰시면요, 그냥 번역이 정식적으로 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비는요, 나이,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조금 다른데요. 그 선생님들께서는 21세 20 넘으시고 그냥 보통 운전면허증을 하실 거면요, 임시 운전면허증 아니면 정식 운전면허증 두 개 다 하실 때 한 60 얼마, 70 얼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요, 그냥 현금 아니면 은행 카드 하고 체크 그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그만큼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신청 방법 조건 그런 거는 이상 안내드렸습니다. 예.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이런 정보를 정부에서 이제 넘겨서 이 사람들을 추방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다른 주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던 적도 있고, 얼마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DMV에서 굉장히 싼 값에 사람들 정보를 팔아 넘겼다고 그런 뉴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뉴욕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희 뉴욕시티는 그렇게 지금까지 보호를 해왔고, 그래서 스테이트 기준으로도 많은 사실은 카운티마다 정책도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안이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만약에 다른 곳에 나가서 쓰여진다거나 DMV에서 이걸 어디에 판다거나 아니면 IS에 넘긴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면 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운전면허증 받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런 정보가 넘어가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적법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적법 절차 중에 저희가 이제 다른 이민 관련된 저희가 이런 워크숍 같은 거를 할 때 이민 단속반에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하죠? 만약에 직장으로 찾아오면 어떡하죠?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항상 어떤 경우에든 영장, 판사가 사인한 영장이 있어야만 서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집에서 가장 강력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법에서 있었던 거는 마찬가지로 DMV에서 영장이 있으면 판사가 만약에 사인해서 진짜 나쁜 사람이 있어서 경찰이든 어디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되면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허가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한번 뭐 모든 사람 거를 그렇게 한꺼번에 가져간다거나 그런 요청은 절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불법 체조자, 저희 불법이라는 말 써서 죄송한데 저희는 원래 서류 미비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왠지 커뮤니티 분들은 다 불법이라는 말을 쓰셔서 웬만하면 이제 서류 미비자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와닿는 거는 불법이다 이런 컨텍스트로 와닿죠. 불법 처리자도 우리가 잡을 거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명장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 이민 단속반에서 교묘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영장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게 공신력 있는 것처럼 서류처럼 이제 제출을 해서 받아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이민국 직원이 아니라 DMV 직원이 그거를 꼼꼼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 그런 걸 넘긴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직원들은 처벌받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런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보를 받으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져간다, 이게 가져간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또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보를 요청을 해서요. 근데 그런 것을 또 딴 데로 넘긴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면허증 이제 그 기록이 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거나 그 기록이 남을 텐데 이제 그게 표준 아이디인지 리얼 아이디인지 면허증에는 나와 있지만은 DMV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상에는 그거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만약에 다 구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고 영주권자일 텐데 이런 사람들은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특히나
2020년 10월부터는 운전면허증의 그 연방 목적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리얼 아이디를 받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신분이 없으신 분들만 스탠다드 아이디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스탠다드인지 누가 리얼 아이디인지만 파악을 해도 뭔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애초에 공개하지 못하고 아예 그렇게 기록도 못하도록 DMB 안에서도 그걸 구분해서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그 NIPD, 그러니까 이제 뉴욕 NIPD 포함한 모든 뉴욕에 있는 경찰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운전을 하실 거잖아요. 운전 이렇게 해서 길에 다니시다 보면은 뭐 위반을 하셔서 길에 이제 잡히셨어요. 경찰이 그럼 아이디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아이디를 보면 어떻게 보면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히나 2020년 10월 이후로는 더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럼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스탠다드 아이디를 가지고 있네. 그거를 가지고 체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체포를 하게 되면 그거 역시 뉴욕 주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경찰들도 그런 근거로 체포를 한다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게 되고 그 체포는 무효한 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이제 면허증을 가지고 다른 주에 갔을 때 똑같은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그런 부분이나 본인 개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타주에 가셨을 때 그 주가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분 자체가 그런 이상은 항상 100% 안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다른 곳에 보호가 잘 안 되는 곳에 가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자료를 복사해서 다른 쪽에 넘길 수도 없다라는 그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차량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 이제 생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그 법에 따라서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을 어기게 된다면 그 차량국 직원 처벌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을 DMB에 가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기계가 뭐냐면 스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국이 아니라 DMB에서 이거 확인을 하는데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뭐 아마 비슷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이 요새는 많은 이제 아이디나 그런 서류들이 디지테이션, 그러니까 그런 바코드나 아니면 그런 전자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 여권 지금 아마 영사관에서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자 여권 만들어 드릴까 그렇게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를 정보를 저장하는 기계는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직원이 그냥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차량국에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보고 당신 시민권자야, 영주권자야, 물론 아이디를 보면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떤 이런 왜 물어볼 수 없게 해놨냐면 어떨 때는 진짜 아이스 직원들이 막 유니폼 같은 거 안 입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하는 거를 듣고 만약에 밖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정보가 그런 식으로도 유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질문 자체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 안 하셔도 되세요. 그냥 내 서류 보고 그대로 처리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속국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서포크 카운티나 아니면 그 아주 뉴욕시티 바깥쪽 멀리 가면 그런 이제 운전 처벌이나 이제 그 운전이나 그런 걸 잘못해서 잡히는 분들이 이민 단속국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그런 프로텍션도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주에서 일을 하는 모든 직원들이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다른 이민국이나 그런 곳에다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플라이어에 보시면 그런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 막 어떤 주에서는 우리 카운티 나쁜 카운티에서는 우리 이거 보고할 거야, 우리 이거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카운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아마 아이스한테 그런 정보가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아주 안전장치가 이제 많이 설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 자체에 페더럴리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마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 이제 아이디를 받으시면 사실은 리얼 아이디 이제 그게 그 공항이나 그런 데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비행기도 타실 수 있으세요. 이제 10월까지는 비행기도 타실 수 있는 국내선 이런 거 타실 수 있으시거든요. 왜냐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뉴욕 밖으로 벗어나시면 같은 프라이버시 액트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A 그 국토보안부 산하에 이렇게 검색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고 유출을 해서 질문을 하고 세컨더리 인스펙션으로 가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세요. 저희가 다카 신분으로 계신 심지어 그런 프로텍션이 있는 분들한테도 여행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뭐 애리조나를 간다거나 다른 주를 갔을 때 그 주가 이민자한테 이렇게 프렌들리하지 않다면 그 주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다른 법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그런 게 이제 이거를 써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세요. 법적으로 이거 된다 안 된다를 저희가 변호사나 어떤 사람들이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위험성 자체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경찰관에 정찰했을 때 이민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단은 운전을 하시면서 벌금이나 아니면 잡혔을 때 그런 거에 꼬박꼬박 이제 다 법대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경찰관에 정차가 됐을 때 체포가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생긴다면 그거는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잡혀가게 되면 일단 아까 프라이버시 이제 법 때문에 안전해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경찰 그 개개인이 일탈을 하는 거를 저희가 다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가 발생하면 이민 신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서류 미비자건 이민자건 상관이 없어요. 체포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포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날 일이면 그렇게 크게까지 그러니까 잡힌 것만으로 티켓을 밟아고 끝날 일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체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 유의하셔야겠습니다.